박순자는 68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이른 아침이면 어김없이 텃밭에 물을 주거나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밥은 늘 혼자 먹었고 저녁은 일찍 끝냈습니다. 그것이 남편 없이 살아온 10년간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루의 틀이었습니다. 퇴직 전까지 순자는 25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매해 맡았고, 학년이 끝날 때마다 손수 쓴 편지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내년엔 무엇을 더 해보면 좋겠는지를 담은 편지였습니다. 그런 꼼꼼함이 직업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인지는 순자 본인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늘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이 바뀐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아들 성우와 며느리 지연이 나란히 찾아온 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자마자 조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어린이집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후 시간, 둘 다 퇴근이 늦어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고, 어차피 오후가 비어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로 시작한 것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닷새가 되었고, 닷새가 어느새 매일이 되었습니다. 등하원 픽업만 하면 된다던 것이 저녁밥을 먹이는 일로 이어졌고, 저녁을 먹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씻기는 일도 순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민준이 열이 오른 날이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약을 챙기는 것도 순자였습니다. 성우와 지연은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오면서 이따금 치킨이나 떡볶이를 사들고 왔는데, 그것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의 전부였습니다. 유갑이라는 말은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고, 순자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밝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할머니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목소리 하나에 순자는 하루의 피로가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수제비를 빚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잠들기 전 손을 꼭 잡아주는 시간이 쌓이면서 순자는 그것이 고된 일이라는 생각을 잠시 잊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민준을 안아 올릴 때마다 허리에 짧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달래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순자는 계단을 오르다 허리를 삐끗하고서 벽에 손을 짚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통증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그 사실을 지연에게 전화로 알렸을 때 돌아온 말이었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저희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짧고 사무적인 그 한마디가 전화기 너머에서 날아와 순자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는 별개로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토록 드물었던 3년이었고, 그 3년 동안 자신은 한 번도 그것을 소리내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혹은 당연한 일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순자는 잠드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딱히 아픈 것도 특별히 슬픈 것도 아니었지만 눈을 감으면 지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없이 내일 민준이는 어떻게 하냐고 묻던 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자꾸 또렷해졌습니다.
순자는 그 감각을 서운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더 단단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허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움직임을 줄이면서 지냈지만 민준의 등하원은 여전히 순자의 몫이었습니다. 성우에게 이번 주만이라도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은 허리를 다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민주는 어김없이 순자 앞에 나타났고 성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순자는 오래된 습관을 하나 되살렸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써오던 노트에 날짜와 함께 하루를 짧게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뜻 없이 펜을 들었지만 적다 보니 생각지 않던 것들이 줄줄이 따라 나왔습니다. 민준을 데리고 병원에 간 날짜, 열이 내리기를 기다리며 함께 앉아있던 시간, 지연이 늦는다고 연락도 없이 2시간을 넘긴 날, 명절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던 일. 기록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채워졌고 그 사실들이 한 페이지씩 쌓여가면서 순자는 처음으로 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민준을 데리러 왔다가 현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야근이 잦다는 말, 민준이 어린이집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말을 지연은 가볍고 빠르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듣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 픽업을 나가는 것이 조금 버겁다고 한 번씩은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알겠다는 대화를 마무리하는 말이었지 무언가를 실제로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순자는 성우나 지연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바쁜 것은 사실이었고 민준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순자의 하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픽업을 나가고 밥을 차리고 목욕을 시키고 재우고 돌아가는 발소리를 들으며 불을 끄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은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순자는 노트를 꺼내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쌓인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래 생각했습니다. 말로 해봤자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상태가 그냥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가 빈칸 앞에서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말 대신 다른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딸 성은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반찬통을 가득 들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성은은 안으로 들어서면서 거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멈춘 곳은 소파 옆에 세워진 유아용 킥보드였고 그 다음은 신발장 아래 나란히 놓인 아이 운동화 2켤레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성우는 이미 많은 것을 읽은 눈이었습니다.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성우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른 반찬보다 아이 간식이 더 많이 채워진 냉장고였습니다. 요구르트, 잘라놓은 과일, 어린이용 두유. 성우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성훈애가 육아비는 제대로 줘. 순자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에이, 가족끼리 무슨. 그 대답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았지만 성은은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은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거 노동이야. 감정 노동에, 육체 노동에. 순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은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을 사람 써서 하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 순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가족 사이에 무언가가 망가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은이 핸드폰을 꺼내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단가 하루 평균 6시간, 주 5일 3년. 거기에 교통비와 병원 동행 횟수, 명절 식사 준비 횟수를 더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쌓여가는 동안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찻잔에서 손을 놓지 않은 채 성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최종 숫자가 나왔을 때 순자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숫자가 크게 놀랍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쓸쓸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청구서 한번 내봐. 진짜로. 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한테 무슨 청구서냐. 그러다 사이만 나빠지지. 성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마 몸이 망가지는 게 문제잖아.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은은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고 반찬이 냉장고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그냥 갔습니다. 성은이 돌아간 뒤 순자는 한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어 왔다는 느낌이 그날 성은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언어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해오던 것들, 날짜와 사실들이 빽빽이 적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쳐 맨 위에 작게 세 글자를 썼습니다. 청구서.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무언가 오래 눌려있던 것이 아주 조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그 세 글자 아래에 줄을 긋고 거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써야 한다는 것만큼은 그 밤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내일로 미루고 내일도 모레로 미루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형광등 대신 스탠드를 켰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식탁에 펼쳐 놓았습니다. 맨 위에 이미 써둔 세 글자, 청구서가 스탠드 불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교사 시절 가정통신문을 쓰듯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적기로 했습니다. 항목은 기억이 아니라 그동안 기록해온 노트에서 가져왔습니다. 날짜가 적힌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하나씩 옮겨 썼습니다. 등하원 픽업, 편도 1.2km,
왕복 700일. 석 달에 한 번꼴로 찾아온 발열과 복통, 병원 동행 11차례, 야근과 출장으로 저녁이 늦어진 날들의 야간 돌봄, 명절 아침 새벽부터 시작된 식사 준비 6번, 식비, 교통비, 그 외 직접 지출한 비용들. 항목이 늘어날수록 순자의 손은 느려졌습니다. 빠르게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숫자가 커서가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에 실제로 보낸 시간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항목 앞에서 순자는 오래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습니다. 정서적 지지 및 애정 제공. 펜을 옆으로 옮겨 금액란에 적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청구 불가. 그 글자를 쓰고 나서 순자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올 자리를 찾지 못한 것처럼 그냥 눈 안쪽에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총액 아래에 순자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위 금액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드림. 드림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오래 참다가 겨우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청구서를 깨끗하게 옮겨 썼습니다. 노트 종이가 아니라 A4 용지에 또박또박 정자로 썼습니다. 교사 시절 칠판에 글씨를 쓰던 손이었습니다. 다 쓰고 나서 2번 읽었습니다. 고칠 곳은 없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주소를 적은 뒤 우체국에 가서 등기로 붙였습니다. 창구 직원이 영수증을 건넸고 순자는 그것을 받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우체국 문을 나서면서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연이 어떤 얼굴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고 서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미 오래 서운했고 그것을 혼자 삭혀온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혼자 드는 것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온 일이 누군가의 눈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민준이 좋아하는 수제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밀가루를 꺼내고 반죽을 치대는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것을 보냈더니 손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쳐 면포로 덮어두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한 날 성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받자마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성호야, 나도 처음엔 가족이니까 했다. 그런데 가족이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호는 곧바로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어딘가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허리 삐끗한 날 지연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 내일 민준이는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인가 싶었어. 말하고 나서 가슴이 조금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성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은 이미 종이에 다 써서 보냈습니다. 전화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성호와 지연이 민준의 손을 하나씩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품으로 뛰어들었고 순자는 아이를 받아 안으면서 성우와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꾸밈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꾹 참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수제비 만들까? 민준이 두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수제비 최고야. 성우와 지연은 거실에 남았고 부엌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뜯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작은 손이 반죽을 어설프게 잡아당기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성우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을 같이 알아보자고 했고 지연은 다음 달부터 월요일과 수요일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 오히려 스스로 놀라웠습니다. 오래 기다린 말인데도 막상 들으니 담담했습니다. 담담하다는 것이 덜 기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매달 일정 금액을 순자의 계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입금 문자가 왔을 때 순자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해온 일을 비로소 보았다는 것이 그 숫자보다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그대로 쌓아두었습니다. 민준이 대학에 갈 때 주려고 마음속으로만 정해둔 용도였습니다. 성우에게도 지연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는 결국 한 푼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해온 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 그 마음이 종이 위에 항목으로 적혔고 등기우편으로 전해졌고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며느리의 몸짓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닿는데 3년이 걸렸지만 닿고 나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폭발하지 않고 그냥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다시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민준이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나와? 순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면 나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흙을 두 손으로 살살 덮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봄볕처럼 천천히 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기다리면 나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